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산 배분은 국정 운영의 핵심인 만큼 아무나 뽑을 순 없다며 새 후보자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깜짝 발탁이 또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정치권에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만큼은 통합인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새 후보자를 찾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보수 인사를 지명하는 정치적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래도 중도 보수를 향해 이재명 정부가 마켓을 크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인적으로 뉴 이재명 지지층에 대한 제 생각 보고드립니다.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거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주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주의할 점이나 또는 포커스를 줘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겠죠. 다만 이제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 옛날엔 더 왼쪽에 편의점이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 민주노동당.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기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멀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돼. 네,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점점 가운데로.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디멘저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해요. 예,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국힘은 오른쪽 끝에 자기들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지?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을 구해야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원 위치 선정 게임이라는 이 모델로 보면 당연히 뭐 개별 정책이나 혹은 소위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이냐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골목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화와 예상되는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 역학을 캐치하는데 참 동물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문제나 네. 뭐 국내 생산 자동차 법인세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뭐 좋게 말하면 시장 친화적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본 친화적인 이런 세부 정책들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직접 소통을 민주당 쪽과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그 포지셔닝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요즘 뉴 이재명이란 단어를 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지만 민주당에 대한 부채의식은 없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이 싫으면 언제든 떠날 사람들이란 뜨내기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부채의식도 없다는 식으로 젊은이들의 가벼움과 트렌디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민주화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 같고 그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굉장히 조심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지만서도 긍정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확장성이 크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이나 혁명도 이뤄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대구 경북 2030 70대 심지어는 강남까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실용주의를 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분이라 믿습니다. 좌우를 초월하는 철저한 실사구시적 운영,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 현실에서 이상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지지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오랜 수건인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바 지지를 참칭하면서 극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새로운 이재명 지지자를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 정치 냉소, 무관심층이나 국힘 지지자로 남고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만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정당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이 할 일을 해가며 민주당의 확장을 최대한 이뤄낼 때입니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힘이 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